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교육 맥락으로의 레피드 프로토타입, 즉 RPIST 모형 확장과 적용 방안,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조수경, 김영조, 김한희이고 저는 발표자 김영조입니다. 저희 발표의 차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저희 연구의 시작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 교과 외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때 RPIST 모형이 교수 설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RPIST는 교수 체제 설계를 위한 레피드 프로토타입 모형으로 기존 교수 설계 모형의 사용성을 극복하고 프로토타입 방법론의 장점을 채택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RPISD 모형은 기업 교육 맥락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산출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맥락으로 확장 및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필요에 따른 RPISD 모형의 수정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형 사용성 및 개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RPIST 모형 자체의 사용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맥락에서 모형의 사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사용 후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통해 모형의 사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했을 때 RPIST 모형이 특수한 교수 설계 환경, 여기서는 초등교육이겠죠. 이런 특수한 교수 설계 환경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모형의 절취약 단계들이 최적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철일 연은경 2015가 제안한 RPIST 모형을 초등교육 맥락의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면서 모형의 사용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및 적용 방향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 맥락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RPIST 모형을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이나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 교육 맥락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RPIST 모형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교수체제 설계를 위한 레피드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수 설계 모형은 교수 설계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RPIST 모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계 개발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과 소통하며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완성도나 만족도 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RPIST 모형은 기업교육 맥락에서만 활용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교육 맥락에서 활용되는 교수설계 모형입니다. 초등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수설계 모형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초등학교 초임교사를 위한 교수체제 설계 모형 ETIST 모형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수체제 설계 모형의 중요성을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인해서 교수설계 모형은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TIST 모형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실제 교사들이 교수 설계하는 과정을 반영해 초보 설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ETIST 모형은 기존 교육 과정에 대한 교수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RPIST 모형은 프로토타입 방법론의 장점을 가지지만 기업 교육의 맥락에서 활용되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초등교육 맥락에서 활용되는 ETIST 모형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존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교육 맥락에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등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RPIST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 방법론입니다. 저희는 설계개발 연구의 타입 2 모형 사용 연구 방법론을 활용했습니다. 총 3명의 교육공학 연구자가 RPIST 모형을 활용하여 초등교육 맥락의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설계한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은 홍성교육지원청 AI 영지방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교육 횟수는 2021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총 12회 프로그램으로 한 회당 4차시이기 때문에 총 48차시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였고 주제에 환경과 진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실제 상황에서 모형의 사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모형이 작동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경험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RPIST 각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정기적 회의와 내부 회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또 요구 분석, 과제 분석, 프로토타입 개발 및 사용성 평가 단계에서 의뢰인 전문가 학자의 설문 면담 및 사용성 평가 진행 및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매주 진행한 내용을 내부 회의록, 진행 상황 보고서, 면담 결과지 등의 형태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PIST 모형은 각 단계에 비추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문제점, 개선 방안, 추후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정기적인 내부 회의를 거쳤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교육 프로그램 역시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PISD 모형 적용에 어려움이 고려할 점입니다. 첫 번째는 수업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학습자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이 배웠던 교육 과정을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과 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적용의 차시 운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해진 실수 안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과 기존 수업의 차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 교육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내용 지식 전문가 외에 초등학생에 대해, 교수법에 대해, 교육 과정에 대해, 학교 환경에 대해, 교수자로서 교사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교육에서 교육의 적용, 수정, 확산의 절차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면 수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좋을 경우에 주변 학교나 전체 지역으로 확산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 맥락에서 RPISD 개선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나타난 어려움 및 고려할 점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점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업 난이도 고려와 현장 적용의 차시 운영 고려를 포함하여 교육 과정 분석 및 기존 교육 과정의 고려라는 개선 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맥락에서의 다양한 전문가의 타당화 필요를 통해 학교 교육 전문가의 포함이라는 개선 사항을 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에서 교육의 적용, 개선, 확산의 절차를 고려해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반영한다는 개선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모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교육 과정과의 융합입니다. 왼쪽 모형이 기존의 RPISD 모형입니다. 이 기존 RPISD 모형은 기업 교육 맥락에서 활용됐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수정된 모형에서는 요구 분석 단계에서부터 교육 과정을 분석하도록 하였고, 설계를 할 때도 과제 분석 및 교육 과정을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 전문가의 포함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프로젝트 착수회의부터 교육 전문가 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개발 단계 전체 혹은 일부에서 교육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성 평가에서도 내용 전문가 외에 교육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교육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성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반영을 했습니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 교육 환경 분석 부분을 넣었고, 실행할 때도 교육 프로그램이 교실, 학교, 지역 내에서 실행되며 개선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수 설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저희 연구 문제 첫 번째는 학교 교육 맥락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RPISD 모형을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이나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 및 어려운 점은 수업의 난이도 및 현장 적용의 차시 운영의 고려 필요, 다양한 학교 교육 맥락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필요, 공교육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의 적용, 개선, 확산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은 기존 교육 과정과의 융합, 학교 교육 전문가의 포함,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 반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학교 교육 맥락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RPISD 모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원래 RPISD 모형이고, 오른쪽에 나타난 것이 개선된 RPISD 모형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수정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첫 번째 한계는 한 가지 교수 설계 맥락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다양한 사례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수정한 모형을 다양한 맥락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잘 적용되는지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실행하면서 학습자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희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설계 맥락에서 학습자의 반응까지 포함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여 실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행이 교실, 학교, 지역사회 맥락으로 확장 개선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